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9월 15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유럽연합에서요. 130조 원의 경제회복 기금 투자 분야 기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블록체인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이 핫하다는 것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 상원의원 SEC 불명확한 기준으로 암호화폐 증거 취급 말아야. 네, 지금 SEC에서 지금 뭐 코인베이스한테도 그러고요, 또 리플한테도 그러고요, 그리고 수많은 예, 그 코인 재단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SEC에서 현재 딴지를 걸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아니면 말고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미국 상원의원이 쓴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가 왜 이렇게 계속 이 딴지를 거느냐? 코인을 증권으로 볼 거냐, 증권으로 보지 않을 거냐가 바로 쟁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증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코인들은요, SEC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위 아래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싶어 하는 게 SEC의 의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리를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탈중앙화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마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SAC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좀 더 도망갈 구멍, 살아날 구멍이 좀 더 넓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돈 있으면 지금 리플 사고 싶어요. 이유요. 리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메이저 중에 하나예요. 네, 미국 채굴 기업 그리니지 비트메인의 채굴 장비 1만 대를 추가 매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2022년 2분기에서 3분기에 본격 배치될 전망이다. 그러면 지금 비트메인 채굴 장비를 1만 대 샀다고 하는데 비트메인 채굴 장비는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 해요. 3천만 원짜리를 1만 대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매 계약을 하고 실제로 받게 되고 설치를 하게 되면요,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배치가 되면은 거기서 실제로 수익이 나오는 거는 결국 2023년도에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수익을 보면서 지금 미국의 채굴 기업 그리니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요, 적어도 2023년까지는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거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거를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거는, 본격적인 수익을 보는 거는 2023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시장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2023년에도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이들은 우리보다 투자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굴업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요, 그냥 마음 먹으면 비트코인 자기네들이 가격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도 얼마든지 장난치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메이저 코인들, 이 암호화폐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들에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돈을 벌 거예요. 네, 미국의 대표 잔돈 투자 서비스 암호화폐 투자 지원 결정. 저는 모르는데 미국의 유명 모바일 저축 앱 에이컨스가 있대요. 근데 에이컨스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어플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이 플랫폼이 확대되는 과정이죠. 이것은 당연히 이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네이 달리오 CEO가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성공하게 되면은 규제 기관들이 이를 주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 규제 기관이 아까 살펴봤던 SEC 같은 곳입니다. 예, 그것에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 죽지 않죠. 왜? 비트코인을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기득권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은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바이비트가 현재 BTC가 안정 구간에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뭐 그런가 봅니다. 네, 남아프리카 지역 성의 47%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에 최소한 3, 4년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17년, 18년도 때 가장 핫한 불장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투자의 중심에는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18년 이후부터 동남아 쪽에서도 열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남미 지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47%가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느냐? 네,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이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개인 계좌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개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만 해도요,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계좌를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밖에 금을 갖고 있거나 그 가치 저장을 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개인 계좌가 없다는 소리는 카드 역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약간 후진국일수록 이렇게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때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지갑이 있으면 그곳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코인을 보내주고 그걸로 물건을 대신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 계좌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우리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쇼핑을 할 때 직거래로만 만약에 거래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 계좌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명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이처럼 엘살바도르 또는 남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아실 게 있어요. 엘살바도르에서 그런 법정화폐를 왜 비트코인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엘살바도르는요, 뭐 여러분들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나라인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였을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돈을 본국으로 보내가지고요, 본국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살바도르로 이 달러로 보낼 때요, 수수료가 20%,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내가
100달러를 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서 30달러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수수료가 20, 30%가 될까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환전 또는 송금 이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노동자들은 그냥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 딱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20, 30% 그동안 수수료 나가던 20, 30%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나라가 엘살바도르 말고 남미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법정화폐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 누구라도 지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단순히 지금 왜 암호화폐가 갑자기 남미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이해를 하시고 알고서 투자를 하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네, 인도 최대 상업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채널 차단.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호재, 악재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기득권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조만간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개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여러분 리플 계속 얘기했죠. 이거 지금 이 뉴스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15시간 비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총 1.717억 개 규모의 리플 이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이체가 어디로 갔냐면요. 바이낸스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로 입금이 됐다. 비트 파이넥스에서는 비트 스탬프로 이체됐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지금 엄청난 물량이 이체가 됐거든요. 근데 5천만 개의 리플은요. 바이낸스의 커스터디 서비스 입금됐다는 건데 이 커스터디 서비스는요. 디파이랑 비슷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거는 팔리는 물량이 아니고요. 잠기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투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트 스탬프 쪽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비트 파이넥스에서 스탬프로 이체가 된 거예요. 예, 아무튼 요즘 리플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네, 좀 요즘 보면 한빛코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찜찜해요. 한빛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번 특검법 때문에 사라질 거래소거든요.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고가 자산 뭐 100% 초과 보유하고 어쨌든 하면서 계속해서 약을 치죠. 네, 한빛코 좀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네, 재밌는 게 나왔네요. 홈란기, 가세기가 나왔어요. 네, 원문으로 와보죠, 이거 한번. 뭐라고 했나? 이거 예민한 문제죠. 한번 같이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가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가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세해야 된다는 거죠. 홍 부총리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가세와 가상자산 가세 시점에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김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도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과 같이 2023년도에 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냐고 얘기한 거죠. 이때 가상자산 가세 방침이 이미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머리를 맞대며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가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때 입법이 됐을 때 주식이랑 코인이랑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2022년부터 과세였어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됐죠? 2022년에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비과세가 2,500만 원이었고 똑같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청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주식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5천만 원까지 늘려주면서 기간을 2023년으로 밀어버린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왜 암호화폐 아무 소리 없었냐고요?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코인 안 했잖아요. 작년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아프리카에서 코인 안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코인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정말로요. 저거 기사가 떴을 때 정말 코인 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은 예, 아무도 저기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만큼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계속 봅시다. 뭐라 그러나 재밌네요. 광고 외래. 그는 또 그동안 가상계좌에 대해 개인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근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 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게 재밌죠. 특근법이 제가 왜 만들어졌다고 얘기 드렸어요. 특근법을 여러분 지금 왜 그 나라에서 그 통과를 안 시켜주냐면요. 특근법이 됐을 때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왜? 거래소에서 우리가 현금화를 시킬 때 원금을 만들거나 출금을 할 때 그 자료가 바로 그 세무 뭐라고 그러죠? 예. 아무튼 금융 관련된 곳으로 다 세금처로 다 넘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응? 세무서로 다 들어가고 내용들이. 그런데 잡거래소들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자본금도 없는 거래소에서는 그런 서비스, 그런 지원을 뒷받침해 주는 게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경우 특근법을 통과를 했죠. 근데 그 업체들 역시도 지금 12월까지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안에 여러분 이 과세 방법, 예? 과세를 이뤄주는 기반 이거 갖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 이게 안 갖춰져 있어요. 이게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2, 3개월 만에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내년에 과세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홍 부총리는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나라가 많다며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예, 항상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그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네,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절대 비트코인 세금 부과 힘들 거다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 시설, 기반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테스트도 아직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당 그리고 뭐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가 바로 세금을 유예시키는 1년 유예시키는 법안을 다 내놨습니다. 결국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어차피 여당과 야당과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결국 양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절충안을 만들어서 오케이는 나올 거예요.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까지 1년 정도는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해외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진 나라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해외에서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대부분은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는요.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세금, 어떤 수익을 봤으면 수익을 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안 하면 몰라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래소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그 자료와 우리가 현금화를 했을 때의 자료, 출금했을 때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고 이미 시행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복잡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뉴스 보시죠.
네, 지난 24시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됐다. 이번에는 뭐 숏친 친구들 날라갔겠죠. 롱숏 치던 친구들 위아래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방송 마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거의 안 보잖아요. 방송할 때 넘어가잖아요. 기술적 분석. 왜? 어저께는 매도 우세, 오늘은 매수 이세. 올라가면은 사라 그러고 떨어지면은 팔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매수 매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후행성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보유량 2018년 2월 이후로 최저.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경험했죠. 우리가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마스크가 물량이 없으니까 200원, 300원 하던 마스크가 1000원, 2000원, 만원까지도 갔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이콘 재단이 미디엄을 통해 공식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HX57은 기사, 애니메이션, GMF, 밈, 그래픽, 프로모션, 비디오 이런 것을 어, 쉽게 말해서 뭐 자기네들 마케팅 자료 만들 거를 투자자들한테 만들려고 하고요. 그걸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뭐 선물을 주겠다,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요런 거는요, 여러분 사실 호재 아닙니다. 뭐 아이콘 요것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호재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아프리카 개인 소액 위주 암호화폐 거래 활발. 아까 전에 우리 살펴본 거랑 비슷한 거죠. 활발한 이유는 개인 계좌도 없고요. 그리고 송금 금액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저런 후진국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을 각광받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기부받아 제작한 다큐 16일 유튜브에 반영된다. 라고 하네요. 뭐 16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어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네요. 뭐 그 밖에 뉴스들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카르다노 아발란체 개발자 활동 폭발 증가. 이거 같은 경우 기업을 보면요. 모든 여러분 코인 같은 경우는요. 개발되는 사항을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카르다노는 에이다예요. 에이다와 또 아발란차가 개발자 활동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 기더브에서 개발되고 있는 업데이트되고 내용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코인을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깃허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볼 수 있고요. 코인 코드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하면요. 여러분도 그 코인이랑 똑같은 코인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개발자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최근 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업데이트되는 코인들은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코인들은요.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런 코인들은 10년 뒤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코인들, 열심히 움직이는 코인들은요. 당연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깃허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가 보시고요. 우리가 코드 몰라도 돼요. 그냥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보배죠. 깃허브의 커밋의 월 평균 수다가 카르다노가 702개. 702개란 소리는 702번의 코드 수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로인 코인들은 그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코인들 조심하세요. 네, 피델리티 서베이 투자자 90%가 암호화폐 투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 뭐 ETF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펀드입니다. 하나의 펀드. 이거 같은 경우는 펀드 회사들, 펀딩 회사들이 누구라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 건데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ETF가 뭐 승인된다는 게 어떤 하나의 ETF만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그 수많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만들고요. ETF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는 단 한 개의 ETF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승인이 된다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다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운용자산 회사에서는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암호화폐 관련 ETF들이 엄청나게 상품들이 많이 많아집니다. 상품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피델리티 SA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촉구했다. 뭐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CNBC 유명 진행자 금과 암호화폐 둘 다 신뢰한다. 뭐 이거는 뭐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신뢰 못하겠다, 위험 자산이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가치를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SEC 유연자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플랫폼 증권법 관할 해당.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호화폐 대출이나 스테이킹 플랫폼 증권법이 디파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어요. 국경도 없어요. SEC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는 것처럼 SEC가 이거를 증권법으로 해당한다 해도요. 어차피 디파이 하는 거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 투자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탈중앙화예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이 421달러.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네요. 근데 내일이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누뱅크 디지털 대출 플랫폼 크레디타나스와 파트너십 체결. 지금 이 대출 플랫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보통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네, 이 대출 결국은 우리가 은행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파의 특징은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현금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도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담보대출을 맡기잖아요.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디파이 쪽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걸로 끝이고 맡기는 걸로 돈을 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금융권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디파이가 해결이 되면요. 뭐로 우리가 그리고 부동산을 합니까? 만약에 대출받기 위해서. 그냥 코인 샀다가 맡겨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코인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거 자체가 투자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20억 달러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거래 수준 0.80달러에 불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 송금 얘기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면은 우리가 송금을 할 때 내가 보낸 금액 대비 해가지고 수수료가 나와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20억 달러를 송금하나 2달러로 송금하나 20달러로 송금하나 거래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에서요. 기업 투자 ETF 신청했다고요. 계속해서 ETF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스페셜 이벤트 4층 스트리밍 등장. BTC 증정 가짜 정보에 16만 명 시청. 여러분 이런 거 사기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 방송 보다가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한다, 무슨 연설을 한다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에어드랍에 한다 그러면서 보면요. 막 10만 명이 막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10만 명, 5만 명 막 보고 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그래요. 근데 거기다 보면은 리플을 이 주소로 지금 보내면은 40% 50% 플러스 해가지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보내준다 라고 밑에 안내 멘트가 계속 뜹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구독자도 몇백만 명 되고 지금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만 명이 돼버리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코인을 보내요. 하지만 그 코인을 보내는 순간에 잠적하고 끝납니다.
예, 실제로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하신 분도 있고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는데 갑자기 리플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 시청자가 막 2만 명, 3만 명이 되고 구독자도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 가짜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네, 뭐 오늘 뉴스는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짧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어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 비우지 않고 제 방송 봐주시고 그리고 방송에 빠지셔서 좋아요도 누르지 않으신 5,000분이 넘는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다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